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AI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AI로 가금류 사육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AI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AI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의원과 농림축산부 이준원 차관 등이 참석해 AI 대책과 농가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AI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했으며 이준원 농림축산부 차관도 조속히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전했습니다. 겨울철 철새돌의 시기를 맞이해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지만 매번 살처분과 이동 금지 조치 등 동일한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각 의원은 이 사태의 대안을 모색했고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회는 나주의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를 방문해 방역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책 읽는 부평 5주년을 맞이해 지역 주민과 함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부평구의 대표적인 범국민 독서문화 운동인 책 읽는 부평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 책을 함께 읽는 부평, 독서문화운동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이희수 부평구립 도서관장의 책 읽는 부평 5주년 사업추진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카톨릭대 교수 정옥년, 와우책 문화예술센터 사무국장 이현진, 서울도서관 관장 이용훈, 행복한 상상대표 신기수 등 초청 패널의 주제별 발표와 일반 참여자 간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약 40년의 역사를 지닌 부천의 대표시장, 제1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500m 골목길을 따라 150여 점포가 늘어서 있어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1시장의 인기 점포에서 자랑거리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곳, 제1시장의 인기 점포 수제 현미 누룽지입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100% 현미밥을 한 숟가락씩 전용 구이판에 올린 후 지그시 누르며 8분간 구우면 완성.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영양 가득 구수한 풍미에 손이 절로 가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 간식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저희 수제 현미 누룽지는요, 일단은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또 구수하고 애들 간식으로, 밥 먹지 않는 애들도 아마 간식으로 주면 아마 엄청 좋아할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 성인병, 더구나 당뇨 있으신 분들 이거 드심으로써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부천 제1시장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현미 누룽지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장 즉시 불티나게 팔리는 제1시장의 명물 부대찌개도 인기입니다. 사고를 우려내 완성한 건강한 육수,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와 신선한 채소, 고품질의 햄 등 최상급의 재료로 무장한 도래울 부대찌개인데요. 부대찌개 포장 전문점으로 이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 집의 자랑이라 그러면 신선한 재료와 진짜 건강한 맛, 행복한 가격,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맛에 저는 긍지를 느끼고 자부를 느끼는데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쌀과 각종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매일 아침 쫀득한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떡고울까지 150여 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는데요. 약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천 제1시장. 고강동과 원종동 등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1시장의 자랑, 으뜸 풍물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천 전통시장 대표 동아리로 상인과 인근 주민들이 참여해 매주 한 차례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흡이 척척, 빠른 속도의 휘몰이 장단도 거뜬히 해냅니다. 으뜸 풍물패는 지난 10월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흥겨운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각자의 취미 활동이자 상인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1시장은 내년 봄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을 정비하고 바닥도 깔끔하게 단장하는 한편 어닝과 간판 등도 교체해 보다 쾌적한 모습을 갖출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제1시장은 1981년도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질 좋고 다양한 물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싱싱한 물건을 싸고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현대화 사업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쏠쏠한 부천 제1시장. 재미있는 시장 나들이 제1시장에서 즐겨보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잘 지키고 계신가요? 특히 지난 8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매일 100건가량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배려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부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때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8월부터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막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으로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시민 안전망 구축을 하고 사회적 약자, 아동과 여성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예, 지금 길이 폭발했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다친 사람은 너무 모르겠어요. 지금 길이. 지난 3월 대전의 한 빌라 가스 폭발 현장.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화재 소식을 알렸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재같이 초기 진압이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 차량 지원을 위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위치 파악이 중요한데요. 이 경우 UCT 통합운영센터가 전송한 CCTV 영상을 통해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 전 피해 규모와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오산시는 29일 이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화성 동부경찰서를 비롯해 오산소방서, LH공사, SK텔레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각종 범죄와 재난은 물론 치매 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UCT 통합센터에서 그 기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적인 약자, 소위 치매 환자, 또 아동과 여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추적 시스템을 함께 협력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 상황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서 긴급한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산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5대 연계 서비스를 계획하면서 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런 기반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이게 더불어 나아가서 귀전 도시에 있는 시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5대 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오산시. 시민들의 안전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고 있는 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 의왕시 내손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리는 싱글 어르신 클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달엔 내손 중앙 2길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소독 청소 작업을 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성숙 내손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어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향후에도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왕시 의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경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처리된 사안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시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범을 보일 만큼 잘 처리된 상황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게 됩니다. 민주평통 평창군 협의회에서 2016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또 건강을 당부했는데요. 덕분에 주민들은 겨울나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평창군 대관령면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통일과 국가안보에 대해 논의한 뒤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분들이 겨울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겨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 민주평통자문위원님들이 민주평화통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과도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가정 등 대상자를 선정하고 8개 읍면에 골고루 연탄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봉평과 용평, 진부, 대관령 등 4개 지역에 총 2,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이 집에 와보니까 두 부부가 사시는데 노인분들이 허리가 아파갖고 일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연료 문제 때문에 선정이 돼서 와서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노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래서 저 역시 더 기분 좋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가 열리는 날은 올해 들어 가장 큰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손발이 꽁꽁 얼고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는 날씨였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연탄을 구입하고 이를 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나눌 수 있어서 더 기쁘다고 말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연료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참 이렇게 많이 전달해 드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겨울 따뜻하게 포근하게 잘 지내세요. 요즘 유난히 좀 추워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분위기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올해 연탄 가격은 약 573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량 올랐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 상당수가 절대 빈곤층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들은 더 춥고 힘겨운 겨울을 지내야 할 형편인데요. 지금이야말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동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인데요.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에서는 모두 다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부디 그 바람대로 평창 군민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횡성군이 묵계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 부지를 이용한 첫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회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2016 코리아 국제 챌린지 대회 현장을 김하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의 관문에 위치한 묵계리 군부대 부지가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익스트림 스포츠의 꽃, 2016 코리아 국제 챌린지 대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극한의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한 참가자들은 오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승을 다집니다. 오늘 꼭 완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기필코 나를 이기겠습니다. 화이팅! 완주할 거예요. 화이팅! 한국 피트니스 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횡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 특성화 레저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열리는 국제 익스트림 대회라는 점에서 대회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완주를 목표로 몸풀기에 나선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군부대를 이용한 익스트림 대회라는 점에서 짜릿함이 2배라고 말합니다. I feel very weird because we are the only 외국인 here and it's international competition, so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of us. Yeah, but it's a very beautiful weather and yeah, definitely there will be exciting competition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it. 오늘 처음에 오기 너무 싫었는데 오니까 막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대회는 초급 코스인 익사이팅과 중급, 상급 코스인 익스트림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익사이팅 참가자는 3km 구간에 놓인 난이도 중하의 장애물 12개를 1시간 30분 안에 통과해야 하며 익스트림 참가자는 5km 구간에 놓인 난이도 중상의 장애물 23개를 2시간 안에 통과해야 합니다. 선수들은 쓰레기 자루 뛰어넘기, 로프 잡고 오르기, 볏짚 뛰어넘기부터 철조망 넘기, 불구덩이 넘기까지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며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오늘 딸하고 아들하고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국제 챌린지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근데 아이도 좋아하고 너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화이팅! 이번 대회 각 종목별 1위부터 3위 참가자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되는데요. 특히 완주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국 기네스 기록원 인증서가 발급돼 완주의 기쁨과 감동을 더했습니다. 뛰는 거는 힘들었지만 이제 장애물을 넘고 하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색다른 경험이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희 완주했어요. 뛰고 오르고 미끄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던 2016 코리아 국제 챌린지 대회. 횡성군은 묵계리 군부대 부지 활용의 첫 신호탄이었던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군부대 부지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각종 대회에서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라는 곳 초입이기 때문에 도시민들한테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군부대 이전지가 좀 더 온 국민한테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대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익스트림 대회로 그런 곳이 참 적적인 장소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한 익스트림의 메카 횡성으로 오세요. 횡성군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묵계리 군부대 부지 활용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익스트림 챌린지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익스트림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HSTV 김아영입니다.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며 축제장을 만들었던 제6회 횡성군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인 제6회 횡성군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가 관내 다문화 가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모범 다문화 가정 포상과 다문화 가정 정착에 기여한 우수 강사 포상, 다문화 가정 장기 자랑 등이 진행됐는데요. 또한 축제장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서는 가족 사진 촬영과 액자 만들기, 네일 아트, 횡성 소방서 안전 체험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체험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7월 횡성 한우가 홍콩에 첫 수출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횡성의 농축 특산물이 홍콩 수출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는 횡성군 농축특산물 홍콩 수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수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홍콩 수출 바이어, 수출 희망업체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중 홍콩 수출이 가능한 품목 설명과 홍콩 시장에 대한 상황 설명 등이 진행됐는데요. 횡성 한우에 대한 홍콩 현지인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횡성의 농축특산물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횡성군은 이번 수출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횡성군과 자매 결연을 맺고 우호 관계를 지속해온 일본 도토리현 야즈정의 그라운드 골프단이 횡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2일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는 횡성군과 야즈정의 그라운드 골프 연합 회원들이 함께하는 한일 우호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친선 경기를 펼쳤는데요. 횡성군과 야즈정의 교류 10주년인 지난해 횡성군 그라운드 골프단이 일본에 초청된 데 이어 올해는 야즈정의 그라운드 골프 연합회가 횡성을 방문해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횡성인재 육성 장학재단에서는 2017년 장학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수대학 진학생에게 주어지는 글로벌 인재 육성 성적 우수 장학 제도가 적성에 맞는 소신 지원 학생에게도 장학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분할 지급 제도와 초등학교 모범 학생 장학 제도가 신설되는 등 지역의 인재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기가 진로 적성에 맞는 소신 지원을 하는 학생에게까지 그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에게 지원했던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횡성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2020년 100억 조성을 위한 목적사업비의 충당 수익사업 항목을 명시하는 정관 개정도 같이 진행하며 기금 목표액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담양문화회관에서 민박사업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5일 개최된 농어촌 민박 정기교육에 사업자 개인 사정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미수자를 위한 보충교육으로 서비스, 친절교육, 위생교육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서비스 안전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로 농촌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 23일 수정지구 옛 시민아파트 부지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6에서 36제곱미터 규모 200세대에 이르는 행복주택 건설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또 관문지구와 서교지구에도 같은 규모 400세대의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젊은 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주민복지 사업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여수산단과 율촌산단 등 관내 540여 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채용 현황과 인원 수급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년도 일자리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 제공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가요 앨범이 제작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낭만 버스킹에 참여했던 우수 버스커들의 노래를 담은 창작 앨범을 제작하고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제작된 앨범은 국내 유명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음반 쇼핑몰에서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을 주제로 창작 가요 앨범을 제작한 것은 여수가 처음으로 이번 앨범에는 여수의 밤, 여수아가씨 등 여수를 주제로 한 10곡이 수록돼 있으며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이후 새로운 히트곡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된 송도 송림 테마거리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앞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도 송림 테마거리는 송도 도시숲 조성 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송도 송림숲을 가로지르는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낸 후 길이 300m, 폭 12m 구간에 솔개천과 워터스크린, 바닥 분수, 경관 조명, 트리가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포항시는 16일 현장을 방문해 공사 구간 전체를 둘러보며 안전관리와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21일에는 송도 송림 테마거리 준공식이 사업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도시의 숲을 늘려나가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김장철입니다. 포항에서는 김장으로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2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배추값 등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외계층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지난 18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새살림봉사회, 여성단체 협의회, 다문화단체, 해병대, 무적캠프 미군 등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는 죽장면 휴경지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 15,000포기를 동해 청정해수로 절인 후 현장에서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25년째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만된 김치는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 노인 등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3천여 가구에 전달됩니다. 기온이 낮아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계절,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엔 쌀쌀한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겨울철엔 특히 실내 가스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가스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가스 안전에 더욱 유의해서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